이상한 알베르게 원 세 번째 날 론세스 바에스 수리비.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한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이 되자 많은 순례자들이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저마다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너편 침대의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는지 침대가 깨끗했다. 나는 간단하게 씻은 후 장비를 챙겨 들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어제 예약한 조식을 먹고 오늘의 목적지인 수리비로 향했다. 론세스 바이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졌다.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낮은 구름을 지나 10분 정도 이어지는 오르막을 오르자 아스팔트 길 한쪽에 꽃다발로 둘러싸인 비석이 하나 보였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론세스 바에스의 성모에게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다. 구원? 구원이 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받는 거야? 나는 작은 나무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가서 앉았다. 시큰거리는 무릎과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조용히 읊조렸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일단은 내 발에 먼저 구원이 오기를. 나는 이틀간의 강행군으로 다리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 매일 어제처럼 다녀야 한다면 산티아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완만한 숲길이었기에 몸도 마음도 매우 편안한 여정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까지 왔다. 큰 길을 건너자 다시 또 큰 길이 이어졌다. 큰 길을 건너자 다시 또 길이 이어졌다. 저 멀리 점처럼 찍힌 순례자들이 보였다. 순간 길게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한 무리의 자전거 팀이 나를 앞질러 갔다. 우와, 자전거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자전거 팀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히 카메라를 들어 푸른 구릉 사이로 달리는 7명의 자전거 탄 사람들을 렌즈에 담았다. 순례길에서는 대부분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옷을 입고 일렬로 움직이면서 의기투합된 그들의 모습도 나름 멋져 보였다.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자전거를 탔으면 발이 덜 아플까 싶기도 했다. 부은 발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다. 완만한 내리막이었지만 계속된 강행군에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길 옆에 앉아 잠시 쉰 후 얼마 남지 않은 길을 걸었다. 수비리 이종표를 보니 이제야 오늘의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최대한 짐을 줄였을 텐데 촬영 장비들을 좀 줄일 걸 그랬나? 나는 후회가 살짝 되기도 했다. 무릎이 계속 시큰거렸다. 알베르게에 가면 파스라도 붙여야 할까? 드디어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나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알베르게의 방명록이 눈에 띄었다. 다양한 언어로 적힌 방명록에는
사이사이 한글도 많이 보였다. 한국인들이 순례길을 정말 많이 오는구나. 나도 방명록에 간단하게 글을 쓰고는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했다. 한국에서 온 PD 오수현, 이곳에 들르다. 부엔 까미노. 내가 배정받은 방은 공용 화장실 옆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싱글 침대 4개가 있었다. 그런데 방은 침대 사이로 십자가 모양의 통로가 겨우나 있을 정도로 작았고 옆에는 4칸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씻고 나니 몸이 노곤해졌다. 한숨 자고 나니 부었던 발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마을을 한번 둘러볼까? 나는 편한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카메라 한 대만 들고 있으니 몸이 훨씬 가뿐했다. 한국에서 올 때만 해도 이 정도 무게의 짐은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걸어보니 그 무게를 지고 매일 20여 킬로미터를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야 생장에서 에드리안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 짐을 보고 걱정해 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를 검색하다가 순례자들이 수비리의 아르가 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많이 보았다. 사진 속의 마을은 작고 아담했지만 마을을 관통하는 아르가 강과 그 위에 세워진 다리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내가 저녁에 카메라를 들고 알베르게를 나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다리는 크기가 작았고 강도 개울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제대로 된 강을 보려면 팜플로나까지 가야 할까? 비록 강은 작았지만 한적한 분위기에 조금은 마음의 휴식이 되었다. 마을을 둘러보고 알베르게로 돌아가는데 배낭을 메고 동네를 서성이는 순례자들이 보였다. 이제 도착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저녁을 먹기 위해 공용 주방으로 향했다. 공용 주방에서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짙은 갈색 머리, 깊은 눈매가 인상적인 남자가 요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친절하게도 그는 마침 잘 왔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어서 와요. 요리하다 보니 혼자서 먹기에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에 앉을까요? 나는 마침 배가 고팠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먹기에는 조금 귀찮았던 참이었다. 그의 친절한 권유에 식탁에 앉았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카를로스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수현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녁을 잘 먹게 되었어요. 하하, 저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카를로스가 만든 것은 토마토 수프와 계란 스크램블이었다. 나는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따끈한 토마토 수프에 빵을 찍어 먹었다. 누군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몸이 무척 피곤했다. 내일 일정을 위해 대충 짐을 정리하고는 침대 위의 침낭에 들어가 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에 얼른 잠이 오지 않았다. 모두 길을 걸었으니
무척 피곤했을 것이다. 나는 코 고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침낭을 푹 뒤집어 썼다. 몸을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